자, 그래서 67페이지까지 이제 끝났어요. 지금 학원 온 지 한 2주 됐는데 이제 다들 적응했죠, 이제. 근데 이제 조기반 먼저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은 잘한 거예요, 이제. 내가 오르비에 막 책도 내고 막 이래가지고 오르비에 자주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어. 지금 핸드폰 못 쓰지? 그러니까 못 쓰는 게 다양한 거야, 이게. 진짜 오르비나 포마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애들 수능 끝나면 아무도 활동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인증이라도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만 열중하다가 공부를 놓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는 그냥 정보 필요한 정보만 그것도 선별적으로 얻어야 돼요. 보면은 이제 되게 웃긴 게 어떤 친구가 이제 수능 공부, 수학 공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를 이렇게 질문을 해. 그러면 그 밑에 진짜 되게 자세한 답변들이 생겨. 근데 이제 그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는 애가 있는데 너무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니까 이제 또 어떤 친구가 걔에 대해서 막 또 조사를 해요. 그럼 알고 봤더니 이제 예전에 질문한 것 중에 고2 센 풀다가 그걸 질문하는 애가 수능 공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웃긴 상황이잖아. 자기는 고2인데 고3 형들한테 수능 공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되게 고맙다고 잘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되게 웃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 거기서. 그래서 그 조언이 뭐 물론 뭐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되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뭐 수능을 안 봐봤는데. 그러고 나서 조언을 해주는 것들도 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기 때문에 조기반 이제 여기 들어와가지고 핸드폰 안 쓰는 게 훨씬 다행인 거고. 그리고 조기반 들어온 건 또 다행인 게 뭐냐면 지금 원래 이제 그냥 기수가 아닌 일반 학원에서 2월 달부터 들어오게 되면 성적 향상률이 한 20% 돼요. 전 현역 대비 한 20%. 근데 조기반을 들어가면 이제 30% 정도 돼요. 일반 재정반에서. 근데 기숙에서는 더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거의 30% 이상도 된단 말이야. 조기반까지 합치면 이제. 그래서 먼저 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근데 특히 작년에 이제 우리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온라인 강의하고 병행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걸 봤을 때 진짜 이제 3월 달에 이제 대성에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전부 다 휴강했어요. 그 서울에 있는 학원들은. 그때 기숙은 수업을 했어. 뭐 이 친구들이 나갈 수가 없잖아. 그냥 갇혀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정하니까 여기서 한 달 동안 수업이 진행됐어요. 외부의 대성에서는 그냥 온라인도 준비하느라고 수업도 못했어. 그냥 쉬다 뭐 좀 하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나요. 이제 한 4월 달부터 이제 빌보드에 올리는데 우리가 300등까지 전체 대성에 300등까지 빌보드에 올라요. 근데 거기에 반 이상이 기숙이었어. 그게 거의 9월 달까지. 9월 달에 이제 본관하고 역전은 됐는데 다시 또 기숙이 다시 역전해가지고 뭐 그만큼 공부하는 양의 차이가 되게 커요. 이제 온라인으로 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학원에서 나와서 이제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게 되면 100%의 공부 양이라고 치면은 진짜 집에 가서 또는 가까운 독서실에서 똑같은 공부를 했을 때 아이들의 퍼센트가 학원에서의 한 60%가 일반적이야. 많이 해봤자 70%예요. 그러니까 30%를 잃어버리는 거야, 공부량을. 그만큼 나태해지는 거지, 이제. 학원에 안 나오고 뭐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독서실 가서 하게 되면은. 근데 그래서 결국은 순 공부량이 중요하긴 한데, 근데 절대 공부량이 적은데 순 공부량이 많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순 공부량은 자기 자신이 뭐 아니까 일단은
조기반 나와서 하는 게 절대 공부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제 수능 공부량도 늘어나니까 와서 이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건데 이제 막 부정적으로 막 쓰는 글들이 되게 많어. 뭐 오면은 체력이 고갈돼 가지고 안 된다. 그거야 뭐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방학도 있고 막 하니까. 그래서 안 좋은 거보다는 오히려 좋은 게 많아서 지금은 또 특수한 상황들이 계속 코로나 때문에 벌어지니까 미리 와서 이렇게 공부해 두면 또 조기반이 오면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이제 여유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숙제량도 적은데 이제 뭐 한 본격적으로 2월 이제 개강하면은 정기반 개강하면은 선생님도 수업이 선생님 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부 숙제하는 양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자습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가질 거라고. 근데 지금 부족한 파트를 잘 캐치해 가지고 미리 이제 보충해 놓으면 이제 정기반 때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으니까 잘 온 거예요, 그게. 괜히 후회하지 말고 이제 온 이상 열심히만 하면 돼. 자, 보면은 이제 원자반지름 문제 유형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는 이제 원자반지름을 의미하고 얘는 이온반지름이에요. A 그 다음에 B 얘는 C 얘는 2주기. 이랬을 때 물어보는 게 첫 번째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 고체에서 전류가 흐르려면 금속이 돼야 되죠. 금속은 원자반지름하고 이온반지름 중에서 원자반지름이 커야지. 그래서 A, B가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에요. 고체에서 전류. 이거를 다른 말로 안정한 이온이 양이온이다. 안정한 이온이 양이온. 그러려면 금속이니까 이렇게 A, B. 그 다음에 원자 번호대로 나열하시오. 원자 번호 순서. 그러면 얘가 지금 요게 금속이잖아. 원자가 큰 게 이것도 금속이고 얘는 이온이 크니까 비금속인데 2주기라고 한정했으니까 같은 주기에서 비금속이 무조건 원자 번호는 크죠. 그 다음에 A하고 B는 원자 반지름이 큰 놈이 원자 번호는 작게 돼 있지. 그래서 A, B 이렇게 C 원자 번호가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거기서 이제 이렇게 크기를 줘요. 리튬하고 나트륨 F 이 세 개에 대해서 배열할 때 원자 반지름 큰 놈, 이온 반지름 큰 놈 순서대로 이제 배열했을 때 같은 놈끼리 고르시오. 같은 원소끼리 고르시오. 이렇게 되면 지금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 딱 적었을 때 이렇게 배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트륨하고 리튬은 당연히 나트륨이 크고 리튬 F는 리튬이 크죠. 이렇게. 그래서 나트륨, 리튬, F. 그러면 이온 반지름은 이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등전자 이온이에요. 얘도 플러스인데 이건 당연히 작죠. 그럼 얘하고 얘 중에서는 F가 더 크지. 그래서 F, 나트륨, 리튬. 이거는 뭐 이온들. 그래서 같은 놈들끼리 묶으면 이렇게 나트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묶을 수가 있지. 자, 이제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 봅시다. 68페이지에 1번 하나 풀어보세요. 1번.
자, 1번 보면 A의 안정한 이온은 얘는 원자가 크니까 양이온이죠. B는 C보다 원자 번호가 크다. B는 비금속이고 얘는 금속이니까 이 주기 같은 주기에서는 당연히 비금속이 크지. 그 다음에 C와 D는 전기가 잘 통한다. D 때문에 안 되죠. D의 홀전자 수가 가장 많다. 그럼 B하고 D가 비금속인데 이게 만약에 탄소, 질소, 산소 F면 지금 홀전자 수가 2, 3, 2, 1이니까 이렇게 되는지 지금 모르죠. 그래서 틀리는 거야. 뭐 5번은 모른다고 치고 뭐냐 안 배웠으니까 아직. 그럼 2번이 그냥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5, 6, 7번을 풀어보세요. 70페이지에 5, 6, 7번. 자, 5번 이제 A, B, C, D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가지고서 이제 원소 찾는 건데 여기는 이온 반지름이 커요. 그러면 비금속. 여기는 원자 반지름이 크니까 금속. 이렇게. 근데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하고 같대요. 그러면 선을 그어서 3주기, 2주기 네온하고 같으려면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네. 이제 이쪽 놈하고 이쪽 놈하고, 여기는 금속 파트, 여기는 비금속 파트, 이렇게.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큰 놈이 원자 번호는 작으니까 요 비금속 파트에서 A, B, 이렇게. 여기 금속 파트에서는 C가 원자 반지름이 크죠. C, D,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A, B는 금속 원소에다 틀렸죠. B, C는 같은 주기, B, C는 다른 주기.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큰 것은 D이다. 요거 하나 맞죠. 그 다음에 6번은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진다. 그 이유가 이제 전자가 많아져서 반발력도 있는데 양성자 수가 많아진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같은 이온 반지름이 되는 이유도 이제 원자핵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 5번이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면 얘가 3주기고 얘 2주기인데 이 가운데 두 개 있고 이온 반지름은 앞에 여기 뒤에. 그러면 한 놈은 금속, 한 놈은 비금속이죠. 근데 2주기가 크려면 2주기가 뭐가 돼야 돼? 금속이 돼야 되고 얘가 비금속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금속이니까 얘의 반지름은 요거, 얘의 반지름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지. 전자배치 이거 니은 물어본 것도 여기서 이렇게 써놓고서 요 2주기 금속은 여기 있는 거고 3주기 비금속은 여기 있으니까 전자배치가 같을 수가 없죠. 이온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7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제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이제 중성 원자 기체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인데 이 전자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무한대. 이때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 여기는 지금 해가고 가까우니까 에너지가 작은 쪽이고 여기는 에너지가 높은 쪽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게 만들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호로 쓰면 주로 금속 위주로 메탈에서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게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요 식 잘 기억을 해도 에너지 크기 비교할 때 이제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산소 플러스의 바닥 상태 따질 때 이게 O 플러스가 1s2, 2s2, 2p의 3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냐 아니면 요거 차이를 이렇게 들어가냐 요거를 보면 지금 요 M 플러스 상태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요거 상태하고 그 다음에 요 상태. 그럼 여기 바닥 상태는 똑같으니까 에너지가 투입될 거야. 그럼 얘 놓으면 지금 이거하고 이거 훈투의 규칙을 만족하는 요게 더 안정하니까 이쪽의 에너지가 더 크죠. 그러면 흡수되는 에너지도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밑에 게 더 에너지가 더 많은 에너지가 흡수될 수밖에 없다고. 이 식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얘가 만약 에너지가 100이라고 가정하면 요게 100이라고 110을 주면 어떻게 돼요? 110 이온화 돼요 안 돼요? 100보다 크면 당연히 이온화 되지. 100이 이온화 되는데 그러면 100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100을 주면 전부 다 딱 맞춰서 이온화하죠. 그러면 이 전자의 에너지는 없는 거야. 빵이야. 근데 110을 주면 100을 이온화시키고 10이라는 운동 에너지로 전자가 튀어나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이온화 에너지는 그냥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라 최소의 이온화 에너지야. 원래 정확하게 수능에서는 나와요. 그렇게. 우리 이온화 에너지의 최소 값으로 나오게 된다고.
그게 우리가 배우는 이온화 에너지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성. 원래는 이온화 에너지가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 이미 주기율표에서 배웠는데 일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주기일수록 이제 원자 번호가 증가되면 커지는데, 그래서 커지는 양상은 맞지만 예외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예외는 왜 그런지 그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붕소하고 산소가 이제 예외야.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게 맞지만,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은 베릴륨, 붕소, 질소, 산소. 요 n이 무한대인데, 이제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띄어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에너지야. 근데 붕소는 양성자 수가 늘어나가지고 뛰기가 어려워야 되는데, 봤더니 이 에너지보다 얘가 어때요? 더 작죠? 그래서 전자 자체가 에너지가 높아가지고, 전자 에너지가 높으니까 작은 에너지 가지고도 쉽게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붕소가 떨어지는 거고, 질소하고 산소에서는 왜 차이가 생기냐면, 여기 뭐 셋 중에 하나는 똑같아요, 에너지는. 그래서 요거를 띄어냈다고 치면 얘도 여기를 띄어냈다고 쳐봐. 그럼 여기 혼자서 띄어내는 거하고 두 개 전자 있는 상태에서 띄어내는 거하고, 이쪽이 전자간 반발 때문에 더 쉽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뭐 정확하게는 전자가 많으니까 얘가 유액 전하가 어떻게 돼요? 그냥 전자 반발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그냥 전자 반발. 이렇게. 그래서 더 쉽게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할 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배운 다음에, 이게 지금 1차 이온화 에너지예요. 1차 이온. 그럼 2차 이온 에너지를 같이 그려서 외우는 게 좋은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좀 적고서 따져봅시다, 그거를. 근데 그림 또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이 두 번째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제 요게 원래 제일 중요해요, 이온화 에너지 중에서는. 양성자 5개짜리가 있는데, 그럼 전자가 2개 있고 3개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요거 무한대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얘를 보내면 이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야. 기호로 이제 수식으로 쓰게 되면 M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 방출하는 전자가 방출될 때 이제 요게 E1. 그럼 두 번째 거는 E2. 이거 E2가 조심해야 될 게 M 플러스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플러스 상태야. 그래서 E 플러스가 될 때 이온화 에너지가 E2. 그럼 누가 더 큰 에너지가 돼요? 이온하고 E2 중에서. 얘는 전자가 3개고 얘는 전자가 하나 없어진 상태니까 더 떼어내기가 어렵죠. 유액 전하가 크다고 생각하면 돼. E3는 더 떼어내기가 어렵고, 얘도 이제 E3는 E 플러스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에너지. 이렇게. 근데 이제 바깥에 거 다 떼어내고 이제 안쪽 거 떼어내야 되는 상황이 2포인데, 얘는 에너지가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히 커요. 이렇게. 얘네들보다 월등히, 보통
한 4, 5배 정도 크면 이게 껍질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가장 중요한 점은 족을 알 수가 있어요. 최외각 전자수를 알 수가 있어요. 족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3개 띄어내면 그 다음에 커졌으면은 이제 최외각 전자는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만약 문제로 나오게 되면 E1, E2, E3, E4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임의대로 내가 숫자를 막 적어볼게.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100, 200, 500에서 2000 그러면 한 4배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점프가 됐으니까 여기서 껍질이 바뀐 거야. 그래서 13족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얘는 700에서 4000으로 이제 점프하니까 이제 2족이 되죠. 얘는 처음부터 이제 점프해요, 이렇게. 그러면 1족. 그러니까 점프하는 그 앞 단계까지 이제 최외각 전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서 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산소랑 만나가지고 안정한 이온이 된다고 쳐봐요. 산소. 그럼 A는 산소랑 만나서 안정한 이온이 되면은 안정한 물질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져? 얘는 3+고 얘는 2-니까 A2, O3 이런 화합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 문제 연결된 게. 그럼 B는 BO가 되고 C는 C2O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B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 B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야? 여기서 700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게 더해줘야 돼요. 이온 E2를 더해줘야 돼. 빠지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여기다 이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보통 질소, 산소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전자를 하나씩 띄어내 봐. 이제 N+에서 O+에서 전자를 하나 띄어내게 되면 이 전자가 하나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럼 띄어내면은 누가 더 이온 에너지가 커요? 얘는 질소 상태고 얘는 탄소 상태니까 요 산소가 더 커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원래 밀어서 판단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이 돼요. 2차는 하나씩 밀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2차 이온화 에너지야. 근데 이제 이렇게 이 그림 내에서는 괜찮아 이제. 근데 여기 이제 3주기에서 조금 달라져요. 3주기에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주기의 1차야. 3주기의 2차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생겨. 안 떨어져. 여기선 떨어지는데. 그래서 무조건 막 땡기면은 안 되고 그냥 요 정도까지 2차 이온 에너지는 그 인까지는 그냥 땡겨서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2차 이온 에너지는. 이게 또 3차로 가게 되면 만약에 F하고 네온을 한번 비교해봐. 3차 이온화 에너지. 3차 이온화 에너지 비교하려면 2차까지 얘가 2차 띄어내면 누구야? F에서 산소에서 질소죠. 질소 상태가 지금 2차야. 그럼 네온은 F5가 상태야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띄어내면 3차인데 누가 더 커? 질소에서 띄어내는 게 커요? 산소에서 띄어내는 게 커요? 질소지. 근데 실제는 3차는 네온이 커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땡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땡기더라도 어느 범주 내에서 땡겨야 돼. 이게 여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2주기하고 3주기를 보면은 껍질이 3주기가 크죠.
껍질이 3주기가 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커자고. 다 작아져. 다 작아지니까 차이가 별로 안 생겨요. 원소들 사이에. 그래서 막 역전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2차 뭐 이렇게 땡겨서 판단한다는 이제 수능에서는 SI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나오진 않았어. 나오게 되면 뭐 힌트를 주긴 할 텐데 그래도 이런 예외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제 이온화 에너지. 자,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은 74페이지에 1, 2번을 풀어보세요. 자, 1번이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1번에 비해서 이제 전자를 지금 1, 2, 3, 4, 5 상태에서 한 개를 띄어내요. 그럼 얘는 몇 차가 되는 거야? B의 1차가 되는 거야. 그럼 B의 1차는 요게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A 플러스니까 A의 2차가 되죠. 그래서 2번이 여기가 되는 거고 3번은 B 플러스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3번 2차 C에서 2차 4번 C 2차 4번 그 다음에 5번은 C에 3 플러스 오이씨 그림을 잘못 그렸다. 요게 좀 더 작아야 돼. 이렇게 여기가 4 이거 5 그래서 2번이 제일 크게 된 거지. 그래서 정의를 잘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물어보는 것 중에서 나트륨은 마그네슘보다 핵전해량이 작다. 맞고. 나트륨의 원자 가전자는 1개이고 마그네슘은 2개이다. 맞고. 원자 핵 사이의 인력은 Mg 플러스하고 Mg. 요게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온화 에너지. 여기서 떼어내는 게 힘들어. 여기서 떼어내는 게 힘들어. Mg 플러스가 힘들죠. 그래서 인력이 더 세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 다음에 1몰의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2 플러스 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Mg에서 Mg 2 플러스니까 1차, 2차를 다 더해야 된다는 거 조심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을 외우라는 거는 이게 찾기가 수월해요. 이제 문제 풀 때. 뭐 이런 유형들 있잖아. 뭐 OF 나트륨이 있어요. 그러면 이온분의 E2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러면 이온분의 E2 크기 순서가 제일 큰 게 누구야? 나트륨이지. 이게 제일 커요. 그 다음에 O하고 F는 누가 더 커? 예, O하고 F가 여기 있어요. O하고 F. 1차는 F가 커. 근데 2차는 O가 크니까 당연히 O가 커요. 이렇게. 그래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걸 그려놓고 이제 판단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온 E2도 되지만 E2 마이너스 이온 이거는 누가 더 크냐? 산소하고 질소 중에서. 그러면 질소는 요만큼이고 산소는 요만큼이니까 당연히 산소가 더 크죠. 이렇게 차이로 물어봐도 되고 분모 형태로 물어봐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짚고 넘어가야 돼. 6번 헬륨에서 네온까지 한번 쭉 이온화 에너지를 연습한다고 생각하고서 한번 나열해봐. 76페이지에 6번. 자, 헬륨부터 네온까지 1차 이온 에너지 배열하면 같은 주기에서는 이온 에너지가 누가 제일 커요? 같은 주기에서는. 비활성 기체가 제일 크지. 그러면 같은 비활성 기체끼리 네온하고 헬륨은 누가 더 커? 뭘 보고 비교해? 사이즈가 작을수록 큰 거야. 그래서 제일 큰 게 헬륨이 돼요. 헬륨.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는 이제 F. 그 다음에 이제 역전이 일어나죠. 산소가 아니라 질소, 산소. 이렇게.
제일 작은 거는 이제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붕소도 이제 역전이 되죠. 그 다음에 탄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순서는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지. 그 다음에 7번, 8번 풀어보세요. 7, 8번.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요거라도 이제 하나 풀면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얘가 이족인 거 알 수 있죠. 갑자기 점프해. 그래서 마그네슘. 그 다음에 얘는 1족 나트륨. 근데 얘가 요 1차 마그네슘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 지금 2, 3죽이니까 뭐 OF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친다면 요 마그네슘보다 작은 놈은 요거 뭐가 돼야 돼? 지금 선택된 거는 일단 얘 두 개야. 그러면 네온을 끼고 간다면 네온은 커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알루미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얘가 이제 네온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8번은 잠깐 쉬었다가 해설합시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